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입니다. 이번에는 광희고등학교 2023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희고등학교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서술형이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광희고등학교는 서술형에서 다성문항 50점의 배점으로 배당이 된 시험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었는데, 이번 광희고등학교는 3월달부터 아이들한테 서술형은 출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서술형이 출제가 되지 않는다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서술형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시험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서술형은 내가 올바르게 풀었다고 하더라도 감점을 맞을 수 있는 요지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광희고등학교는 시험을 끝나고 자기가 가채점한 결과랑 실제로 자기의 진짜 점수를 받은 거랑의 차이가 비교적 큰 학교였습니다. 운산고등학교와 합쳐서 서술형에서 감점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술형을 내지 않았다 란 말은 감점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객관식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일례로 지난해까지는 객관식이 10문제, 서술형이 5문제. 그래서 총 합한 문항수가 15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객관식으로만 21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문항수가 무려 6문제가 추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시간적인 것도 충분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서술형보다 객관식이 더 어렵다는 거죠. 서술형은 서술형은 아이들한테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유형이었다면, 객관식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답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질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식으로만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하면은 했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작년에 비교해서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레벨이 11문제, 중과 상 문제를 합해서 10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작년은 하레벨이 9개, 중레벨이 6개. 21년도는 하레벨이 8개, 중상이 7문제. 제가 출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상문제, 중문제가 몇 문제기보다는 중상을 합한 게 몇 문제입니까? 라는 거를 많이 물어본다면 거의 매년 한 절반 정도의 하 레벨이 출제가 되었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는 상 레벨 문제가 조금 더 출제가 된, 난이도만 본다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은 더 어려워졌던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기출 분석을 제가 한 영상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광희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상당히 미스테리한 시험이었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상당히 평범했고 어려웠던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 중간고사 1등급 컷이 상당히 낮게 나왔죠. 제 기억으로는 80점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낮게 나왔던 거에 비교한다면 이번 시험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만점짜리도 전교에 몇 명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한 개 정도에서 1등급 컷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 80점 후반대가 되면은 2등급 컷으로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원별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다항식에서 총 8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총 1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간고사는 다항식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경험을 봤을 때, 이번에는 다항식보다는 방정식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제가 문항별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아마도 제일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제가 가장 복잡한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13년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는 학교 시험 문제가 아니고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학교 시험은 얘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이 문제는 사실 출제 즉 기출이 된 지 10년이 넘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집에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센이라는 문제집의 스텝 C에 가면은 1단원에 얘랑 이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기본 교재에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를 거의 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가장 유연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풀어보지 않았던 친구라면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친구였다면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다면 사실상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계산식이 상당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기출에도 출제가 되긴 되었지만 풀어보지 않은 친구였다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었던 문제였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적혀져 있지 않지만 20번, 객관식 20번 문제 또한 복소수의 연산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연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서 아이들한테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아이들이 큰 부담을 가지진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전반적인 총평을 하게 되면 고득점을 받기에는 어렵지 않았다. 킬러 문제는 없었고요. 계산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기본기 싸움이라는 거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계산 과정을 조금 많이 반복한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괜찮았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시험은 시간 싸움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문제를 풀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문제는 광희고등학교뿐만 아니고 모든 고등학교 문제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야, 아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라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능숙함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가오는 이번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때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말고사 범위가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가 높은 다운이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모의고사의 공부까지도 건드려 줘야지만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광희고등학교니까 이 정도 공부만 하면 되겠지, 뭐 충영고등학교니까 이만큼만 공부를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면 딱 그 정도의 점수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광희고등학교를 뛰어넘는, 충영고등학교를 뛰어넘는 어떤 학교들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의 공부를 많이 반복을 해야지만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겠죠. 결국에는 가능하면 높은 레벨의 공부를 많이 해보는 거를 항상 또 많이 강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